7만에서 10만 개 건수가 나와요. 그게 이제 프로덕인 거야. 그건 행위인 거고요. 약이 한 10,000에서 15,000개가 돼요. 약 종류가.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도 사실 재료인데 병원 특성상 약하고 일반 재료를 분리해서 설명하거든요. 약 재료가 있고 진료 재료가 있고 소모품이 있어요. 보통 그 구분하는데 약, 진료 재료, 소모품인데 요 진료 재료가 2만에서 한 3만 종이 돼요. 제가 왜 개수를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병원 스스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원가 계산의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회사요 하이메이텍스 우리 다 직원인데 우리가 1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근데 제가 원가 솔루션을 팔아서 그 중에 10만 원을 제가 파는 건데 그럼 제 원가가 얼마냐 물어보면 전체는 알지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사님이 날 도와줬어. 그것도 내가 받아야 되고 이분은 저를 안 도와줬잖아요. 그럼 이분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따지기 힘드니까 우리가 총 쓴 게 뭐 10만 원이면 머릿수로 나눠. 보통 나눠요. 환자 수로 나눠, 우리 의사 수로 나눠, 간호 수로 나눠, 처방 수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나왔을 때 얘가 왜 이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물어보잖아요. 우리 그 크게 행위가 3개예요.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보톡스, 필러, 주사 몇 가지더라고요. 그 3가지를 하는데 어느 게 더 우리 병원의 수익에 효과가 되는지 몰라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니, 수량이 나가는 걸 봐도 그건 수익만 알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눈으로 감지하는 건 환자가 100명이 보톡스고 뭐 50명이 필러라고 하면 당연히 단가가 같다면 보톡스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수익이 많을 뿐이지 보톡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리소스가 얼마큼 거기에 투여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계산을 환자 수로 나눠 가지고 적정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활동 원가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에 원가들은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내과의 원가를 내가 구하고 싶어요. 외과의 원가를 구하고 싶으면 예전 방식은 너무나 쉬워요. 내과 의사하고 간호사 다 집어넣고 재료비 다 집어넣고 외과 과별로 간호사하고 약품 재료비 집어넣으면 이게 원가예요. 너무 심플해. 근데 여기 원무과나 접수 직원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의 이 비용, 인건비나 관리비 발생했을 텐데 누구한테 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나눠주는 거를 배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 행위를 배부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준을 배부 기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답을 보여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요? 매출이나 인원? 그렇죠. 요게 매출이죠.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자, 이렇게 하면 얼뜻 맞는 것 같잖아요. 자, 내과, 외과가 있고 원무과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추론은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리소스를 많이 쓸 거다라는 그냥 관념적인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과, 외과가 아니고요. 소아과고 정형외과였다면 소아과는 정말 아이들 한 명 보면 평균 매출액이 10,000원 넘기 힘들어요. 다 10,000원 아래고 정형외과는 고관절 뼈 하나가 1,000,000원이 넘어요. 그러면 수익을 보면 얘는 환자 몇백 명 봐도 몇백만 원 수준이고 이분은 환자 한 명 보더라도 매출이 1,000,000원, 2,000,000원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이대로 배분을 하게 되면 정형외과처럼 매출이 큰 데는 원가 배분을 많이 받게 되고 실제 소아과 같이 매출액이 작은 데는 원가를 덜 배부받게 되죠. 이 배부 기준이 맞지 않은 거죠. 야, 저렇게 하지 말고 접수 건수를 하자. 왜 접수 건수란 말이 나왔냐면 우리 병원을 찾아오신 손님들을 내가 소개하니까 나를 거쳐간 사람들한테 그걸 더 줘야지 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만 이 접수 건수라는 말 자체도 또 애매모호한 거예요. 기준이 과연 우리 부서를 다 지나친 게 저거냐 해서 야, 아니 환자야. 접수를 했던 안 했던 와가지고 괜히 저 선생님 계세요 물어보고 갔는데 그 접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왔던 모든 환자라고 해서 점점점 깊이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다가 소위 말하는 ABC가 나왔어요. ABC는 뭐냐면 똑같은데 결국 핵심은 얘죠. 이 간접비의 원가를 어떻게 배부하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얘네들은 소위 직접이라고 해서 내가 원가 대상을 지원하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 얘는 원가 대상을 간접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간접이라고 했고, 그럼 이 간접비를 바로 이런 것들로 나누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얘네가 무엇을 하냐 해서 활동 조사를 해서 샘플로 적은 거예요. 원가 직원은 외래 접수 수납을 하고 재증명 발급하고 재원 환자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각자 니들은 몇 프로씩 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외래 수납이 몇 프로, 재증명 발급 몇 프로, 재원 환자 관리 몇 프로 적어내거든요. 예를 들어 저게 이 총 비용이 1,000만 원이었으면 30%, 30%, 40%였다면 쟤는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 돼요. 그 돈을 자 300만 원 외래 접수 금액을 외래 환자 수로 나눠주고 재증명은 재증명 발급 건수로 나눠주고 재원 환자 관리는 재원 환자 수로 나눠준 거예요. 이때는 하나밖에 못 써요, 배부 기준을. 근데 활동에 들어가면서 그 활동에 맞도록 배부 기준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계산된 결과하고 얘하고는 설명하기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과 원가 과장이 내 월급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 원가 직원이 총 몇 명이고 비용을 얼마큼 썼는데 그 중에 내과 원가에 외래 접촉을 하면 몇 건 해서 이 비용이 갔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얘기했으면 시비거리가 나와요. 예외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을 ABC라고 하고 회사님들이 옛날에 하셨던 건 이 방법을 썼죠. 이제 이 방법은 90년대 초에 사라졌어요. 90년대 후반부터 이 방법이 도입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가 대상이 뭐예요? 과잖아요. 이 과는 엄밀히 따지면 원가 대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덕이 아니라. 그렇죠. 프로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 프로덕을 제공하는 한 단계 위에요. 제가 병원 가서 가끔 이런 설명하는데 중국집에 가서 어떤 원가를 뽑아야 되냐 이거죠. 그럼 짜장면 하나 만드는데 얼마, 짬뽕이 얼마, 탕수육이 얼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방장의 원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테이블에 있는 원가, 배달원의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수익성이 가장 보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근데 원래 원가 시스템은 잘 아시다시피 프라이싱이 목적이잖아요. 내가 파는 물건에 얼마의 프라이스를 정할까 해서 계산해서 정하는 건데 하필 근데 이 병원은 그 프라이싱의 권한을 뺏겼어요. 나라가 정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다 정했는데 원가를 왜 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게 계산해서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프로세스를 거꾸로 설명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을 썼다 해서 원가가 프라이싱 목적이 아니고 내부 효율화나 경영 분석적으로 지금 병원은 흐르고 있어서 90년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입이 까닭은 다들 병원이 살림이 어려워진 거죠. 90년대 중반부터 의약 분업한다고 병원들이 막 힘들어진 거예요. 야,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도입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